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리지 모의고사 문제의 남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모의고사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미리 다 풀어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1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어휘를 고르는 문제. 물론 보자마자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비슷한데 이 문맥상 이게 더 적절하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답은 고르지 마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관행으로서의 이 purpose는 선생활은 형성시킵니다. 개개인의 어떠한 그렇죠 행동을 형성시키는데 뭐와 함께 다른 사회적 관행들과 함께예요. 그래서 in conjunction with 하게 되면 뭐와 함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in combination with 뭐뭐와 결합하여라는 뜻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회적 관행과 결합해서 혹은 다른 관행적 다른 사회적 관행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in place of 하게 되면 뭐뭐 대신에 라는 뜻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내 편지가 땡땡땡 됐다. 이 addressee 하게 되면 수취인 받는 사람이거든요. unknown 하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수취인 불명이란 뜻이죠. 그러면 수취인 불명이 됐으니까 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returned, 되돌아왔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send out 하게 되면 보내다라는 뜻이고 figure out, 생각해내다, 알아내다. fill out 하게 되면 꼭 알아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뭐뭐를 작성하다, 서류 등을 작성하다 할 때 fill ou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번. 여성 고객이 결정할 일로 가장 알맞는 것은 무엇인가? 대화의 흐름을 쫙 보시고요. 여자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우리가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가 what can I do for you? 이건 뭐예요? Can I help you? 같은 뜻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 I'd like to 하게 되면 알아두세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소포를 호주에 보내고 싶은데 EMS로 보내고 싶다. EMS는 알아두셔야겠죠. Express Mail Service. 의 약자예요. 국제특급 우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MS로 이 소포를 보내고 싶어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What's inside of it? 이렇게 얘기하죠.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옷이랑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seaweed, 해초류. 우리가 김 같은 경우도 우리가 seaweed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헤어스프레이가 들어가 있대요. 딱 봐도 뭔가 느낌이 오죠. 자, 남자가 I'm sorry, 죄송하지만 You can't send hairspray. 당신은 헤어스프레이를 EMS로 보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Why not? 왜 안 돼요? 라고 여자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화성의 물질들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에어크래프트 하게 된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반입이 허락되지 않아요. 뭘 이유로? 그렇죠. Safety reasons. 안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자가 그래요? Is that so?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가능한 길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other way available?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you can mail it by sea. 뭐예요? 그렇죠. 배로 보낼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려요? 어떤 시간 따위가 소요되다 할 때 우리가 it takes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it will take 45 to 60 days. 45일에서 대략 한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it takes too long.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렇다면 I'd rather. 그렇다면 제가 뭘 하겠어요? take out. 꺼내겠습니다. 헤어스프레이를 내 퍼스에서, 내 소포에서 꺼내고 그냥 EMS 사용할게요. 나머지를 EMS로 보낼게요.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you're all set. 알아두세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자가 할 일로 알맞는 것은 1번. 자, 소포를 배편으로 보내요? 아니죠. 자, 그리고 공항층에다가 protest 하게 되면 이건 뭐야? 항의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make a protest 항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항의를 한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한다, 체크한다. 다른 options available. 다른 이용 가능한 옵션을 확인한다 아니죠. 이미 확인했죠. 자, 그리고 보내는데 그녀의 소포를 without hairspray. 그렇죠. 헤어스프레이 없이 그걸 빼고 우편으로 보내죠. EMS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대화 흐름 잘 쫓아가 보셔야겠죠. 자, 제가 이 돈을 exchange 하게 되면 이거 환전하다는 뜻이겠죠. 돈을 exchange 하다 교환하는 거니까 환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돈을 환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좋아요. What currency? currency 하게 되면 통화죠. 어떤 통화로, 즉 원화냐 달러냐 이거 묻는 거죠. 어떤 통화로 당신이 그거를 환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convert 하게 되면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vert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 여기서는 환전하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달러를 파운드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exchange rate를 물어봐요. 환전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exchange rate이 0.73 pound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0.73 파운드 정도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좋습니다. 당신은 커미션도 받습니까? 한마디로 수수료 받아요? 라고 묻습니다. Do you take a commission? 그랬더니 당연하죠. Yes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4달러 정도의 작은 수수료를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합니다. A가. 그러니까 대답을 보세요. 대답을 보고 우리가 A가 한 말을 유추해야 되니까요. 자, we convert your currency back for free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통화를 공짜로 무료로 다시 환전해 줍니다. 그냥 뭐만 가져오세요? Bring your receipt with you 라고 얘기하죠. 영수증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이렇게 해준다라고 대답을 할까? 자, 1번 보시니까 이것이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How much does it cost?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How much is that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거 얼마예요? 라는 뜻이고요. 아니죠. 2번 How should I pay for that? 하게 되면 pay 하게 되면 지불하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어떻게 지불을 하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고요. 3번은 What's your buyback policy라고 얘기해요. buyback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랑 유추를 해서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buyback이라는 거는 환매예요. 환매. 그래서 환매 policy가 어떻게 되냐? 환매란 건 뭐냐면 이 외국 통화를 다시 자국의 통화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거 달러 바꿨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 자국의 통화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해서 buyback이라고 얘기해요. 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환매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공짜예요. 당신의 커런트를 다시 그렇죠. 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무료로 컨버트 하니까 요 영수증만 챙겨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보시면 Do you take credit cards? 하게 되면 신용카드 받아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이팩이 뭔지 몰라서 못 골랐어요 라고 변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1번과 2번과 4번이 너무 명백하게 정답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3번을 고르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소거법이라고 하죠. 가장 아닌 것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고르는 그러한 정답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18번. 자, 흐름을 고려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헤더를 부르면서 야, 얘네가 얘기하길 땡땡땡이래. 그러면서 그런데 8시 정각에 있는 영화 티켓은 이때 한마디로 8시 표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B가 그거 참 이상하다. 왜 걔네들은 우리한테 좀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냐. 그들은 should have pp라고 얘기합니다. should have pp라는 것은 뭐예요? 뭐뭐를 했었어야 됐다. 과거에 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서 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should have pp라는 형태를 쓰죠. 그래서 걔네들이 쏟아시라고 붙여놨었어야지 라고 이제 짜증을 냅니다. 이게 뭔 시간 낭비야? What a waste of time이라고 짜증을 내니까 그렇게 너무 화내지 마. 여전히 우리가 8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8시가 아닌 다른 시간대, 그 이전의 시간대가 매진됐구나. 그걸 미리 얘기 안 해서 화가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1번에 have a long face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우울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울하면 이렇게 턱이 처집니다.
그죠? 그래서 you have a long face라는 건 너 긴 얼굴 갖고 있다가 아니라 너 우울해 보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울상해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아니고요. 이번에 you can miss it 하게 되면 우리가 길 찾아서 막 안내할 때 당신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거는 할인 중이다, on sale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은 할인 중인이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all tickets are sold out. 그렇죠. 모든 영화표가 다 매진됐대. 근데 8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옳겠죠. 자, 19번 보시면 글의 목적으로 알맞는 거. 자, 그러면 보기부터 봅니다. 자, 글의 목적이 임대 아파트에 대해 문의하려고 쓴 글인가? 2번, 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발하려고 쓴 글인가? 자, 3번, 아파트 월세 동결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월세 올리지 말라고 쓴 글인가? 4번,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쓴 글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기를 통해서 대략 스캔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우리가 빠르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제가요, 우리가 이제 독해할 때 주어하고 동사를 찾는 연습들을 하세요. 제가 일일이 여기다 이렇게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그 다음에 정답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글이 뭔지를 말하는 거를 대충은 알겠는데 잘 몰라서 대략만 알아서 정답을 못 고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단어만 대충대충 이어가서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 좋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주어 동사의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뭐가 뭐 했다.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받았어요예요. 그죠? 중심을 아셔야 돼요. 내가 받았어. 뭘 받았냐면 제한된 갱신 리즈하게 되면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하겠다라는 편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유닛이란 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 거죠. 이 아파트 이름이 나오고요. 자, 근데 주어 동사 또 나옵니다. 내가 놀랬어. 봐서 놀랬는데 20% 인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monthly rent라는 것은 월세를 뜻하는 거잖아요. 월세 20% 인상하겠다라는 걸 보고 놀랬어요. 자, 나는 요거는 여러분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find 가목적어 형용사 투부정사. 그러면 얘는 가짜니까 이 투부정사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야. 나는 to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뭘 이해하기 어렵냐? 그렇게 큰 인상이 요구됐다라는 거. 요구된 이유, why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큰 인상을 요구를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느낌이 오죠. 그죠? 자, 특별히 지금은 어떨 때냐면 너무 많은 empty apartments가 있어요. 우리 이 컴플렉스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 복합단지라고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에도 너무 많이 아파트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20%나 이상에 그래서 놀랬어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여기 살아왔잖니. 얼마 동안 4년이나 살고 있대요. 자,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렌트 페이먼트를 놓친 적도 없어. 월세 안 낸 적도 없어. 그리고 나는 믿는데 내가 정말 모델 테넌트라고 하죠. 테넌트는 임차인데 모델 테넌트라는 건 뭐냐면 모델과 같이 정말 잘하는 임차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델처럼 누구나 모범적인 그런 임차인이었다 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 내가 계속해서 여기 살고는 싶어. 그래서 나는 요구합니다. 당당히 요구해. 네가 withdraw 하게 되면 뭐야? 수정하는 거죠. 이 임대차 계약을 수정하기를 요구해. 뭐 하기 위해서? 그 렌트가 다가오는 해,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인상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 임대차 계약을 수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be willing to 하게 되면 뭐뭐를 기꺼이 하다잖아요. 내가 또 다른 1년을 여기서 기꺼이 살 수 있어. 그러나 20% 이상이 더 인상되지 않은 채로 더 살고 싶다는 얘기죠. 자, 내가 이사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 그러나 내가 이사 가야 한다면 나는 이사 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 협박 같긴 한데 아무튼. 자, 동시에 나는 확신한다.
네가 또 다른 빈 아파트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확신해. 너 내가 이사 가면 여기 들어올 사람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look forward to 하게 되면 뭐뭐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하잖아요. 그 뒤에 동명사 오는 것도 같이 보시고요. 자, 수정된 임대차 계약으로 너를 곧 다시 보기를 기대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쓴 건 뭐예요? 자, 월세 동결하라고 쓴 글이죠. 그죠? 올리지 마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거를 주제로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보면 주제로 적절한 거 1번. 경제적인 어떤 제도의 발달 단계가 이 글의 주제다. 2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회 제도의 광범위한 어떠한 영향력에 대해서 쓴 글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과 여가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쓴 글이다. 4번, 왜 이 사회적 책임과 이 개인적인 어떤 요구가 컨플릭트하느냐, 충돌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쓴 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어떤 것이 정답일지 같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제도의 영향력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제도의 영향력의 많은 부분들이 lie beyond 하게 되면 뭐뭐 너머에 있다, 벗어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어떤 평범한 인식을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죠? 그래서 예를 바로 들어줍니다. 우리 어떤 경제적인 제도 때문에 투 이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하죠. 그게 뭐냐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게 굉장히 흔해요. 매주 5일 동안. 그죠? 매주 5일 8시간 일하는 거. 그거 굉장히 흔해. 뭐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제도 때문에. 그런데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 패턴에 대해서.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 패턴에 대해서 정상적이거나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없어요. 이 리듬은 오로지 임의적으로, 즉 자기적인 이런 뜻이죠. 임의적으로 만든 방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과 여가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그렇게 나눈 방식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한 면, 이런 단 하나의 어떠한 사회적 제도의 이러한 면이 무지막지하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회 제도 하나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제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not only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but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룰하다, 즉 다스리다, 통치하다. 사람들이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그렇게 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어떠한 체제를, 스트럭처를 설계합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이런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회적 제도의 각각은 막대한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만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그러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형성시키고 우리의 생각에 컬러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로 알맞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의 사회 제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정말 광범위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줄 친 부분과 바꿔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예요. purchase. 이건 구입하다죠. 바로 문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표를 어디서 팝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은 그 우표를 저 계산대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purchase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uy, 사다, get, 사다. 그 다음에 3번이냐 4번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겠죠. 이 market이라는 건 시장이라는 명사를 띠고 있는 단어인데 얘가 동사가 되게 되면 시장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져요? 물건을 팔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 팔려고 내놓다라는 뜻, 즉 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되는 것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거 snap up 하게 되면 이 덥석 잡는 거, snap up 하다. 이거는 덥석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덥석해서 사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요 밑줄 친 automatic teller와 의미가 유사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완전히 American 단어거든요. 미국식 영어예요. The automatic teller wouldn't take my cash card.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현금 자동 출납기라고 얘기하나요? 입출금기? 그것이 내 카드를 안 먹어요. 내 카드를 안 받아들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ATM이라고 얘기하죠. Automatic Teller Machine의 약자예요. Automatic Teller Machine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money machine이죠. cash machine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ATM 하게 되면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그걸 풀로 얘기해서 automatic teller machine이라도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어떤 미국인 관광객이 영국인 사람한테 Where is ATM?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 알아듣으니까 automatic teller machine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알아듣어서 내가 over there. 저기 있다. cash machine over there 있다. 그러니까 영국이 cash machine. 영국 단어가 훨씬 더 직관적이죠. 돈 있는 machine이란 뜻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게 사실은 3번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비즈니스 트립을 가야 돼. 출장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물어봐요. 홍콩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니까 대답 보세요. 10 days 기간을 얘기하죠. 10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B가 뭐라고 질문했을지 우리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얘가 okay 그러면서 it'll be taken care of. 우리 take care of라는 것이 돌보다는 뜻도 있지만 처리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네. That will be taken care of. 처리가 되어질 겁니다. Right away. 즉시 처리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else I need to arrange?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리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내가 Could you arrange the factory tour for me?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factory tour도 좀 잡아주실래요? I need to change $1,000 into traveler's check라고 얘기합니다. 이 traveler's check로 이 $1,000를 이 여행자 수표로 또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ll get right on it.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기간을 물어본 것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1번 보시면 when이에요. 그래서 너는 언제 떠날 거냐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2번은 where, 어디라고 묻는 거죠. 너는 어디에서 stay, 머물 예정입니까?예요. 3번은 why, 왜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홍콩에 가냐라는 거고요. 4번 how many days,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날을 will you be there, 거기에 있으실 겁니까? 한마디로 얼마 동안 거기 계실 거예요? 라는 거니까 how long 하고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안녕하세요.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소포를 뉴욕으로 보내고 싶어요. Okay, fill this out. Fill out. 이거 뭐예요? 그렇죠? 서류 따위를 작성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서류를 좀 작성해 주세요. What's inside of it?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했더니 it's a set of books. 그냥 책 세트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재니까 6k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by express mail 특급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ow much is it? 얼마예요? 특급으로 보내면 묻습니다. 그러니까 $65예요. 그러면서 do you want it insured? 알아두시면 참 유용합니다. 당신은 그 소포를
보험에 들게끔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보험 들고 싶으세요? 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없어질 위험도 있고 하니까 파손되거나 보험 들고 싶으세요? Oh yes please. 그렇다고 한다면 In the case, I will cost you $5 more. 그러면 $5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빈칸에 들어갈 거니 보시면 6kg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보내시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겠죠. 자, 또 다른 건 없나요? Anything else? 아니고요. How do you want it sent?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보내지기를 원합니까? 요거랑 같은 구조예요. 원하다, 그것이 보내지다. 예, 그것의 입장에서는 insure가 되어지는 거니까 과거 수동태가 쓰여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편의 입장에서는 보내짐을 당하는 거니까 sen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How do you want it sent?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디에서 그것을 파나요? 4번은 would you like to 하게 되면 뭐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보험 들고 싶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A하고 B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거 봅시다. 호감이라는 것, goodwill이라는 것은 정의하기 어려워요. 자, 그것은 어떤 잠재적인 좋은 태도에 관한 것인데 그 잠재적인 좋은 태도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어떤 특정 가게에 가지는 그러한 잠재적인 좋은 어떤 태도, 이걸 이제 호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가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그 가게가 그 손님들을 잘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호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한 가게는 고객의 호감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는 항상 쉬웠어요. 고객들로 하여금 투이하는 게 한마디로 고객들이 물건을 다시 return 시켜요. 그곳에 다시 이게 반환해요. 그것이 항상 쉬웠다는 이유로 한 가게에서 고객의 호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은 없애주고 similarly, 비슷하게 아니면 반대로 둘 중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 염두하면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면 자, 그 호감이 얻어질 수도 있는데 가게에 의해서 뭐 때문에 과거의 어떠한 예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을 아주 훌륭한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로 도와준 어떠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예 때문에 또 호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호감은 또 얻어질 수 있는데 가게인데 그 가게의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이냐? 고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죠? 그런 노력에 의해서 또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손님을 정말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가격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그러한 그 호감이 어떠한 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을 이게 기쁘게 하려는 그 노력이 어떤 일정 성산을 넘어서 그리고 어떤 레벨을 넘어서 보통 예측되어지는 그 레벨을 넘어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호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의 얘기와 아래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게를 얻어 비슷하게 또 그 가게에서 이 고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보다 더 넘어선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 그래서 또 호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similarly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1번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여기도 A하고 B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줄어들다, 상승하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내려가냐 올라가냐부터 우리가 보시는 거죠. 자, 한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요청받았어요. 읽으라고. 되게 형식적인 어떤 이메일을 읽으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밀감과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등급을 매기라고, 레이스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은 겁니다.
자, 메시지 중 몇몇은 뭘 가지고 있냐면 스마일 페이스, 웃음 표시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보여주는데, 자, 이 포멀한 이메일을 이 웃음 표시를 이용해서 보내 그러한 사용자들이 아주 적은 레이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뭐에 있어서는 땡땡땡 했어요. 그러나 이 능력에 있어서는 디클라인 했어요. 자, 그러나와 반대되는 걸 쓰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능력에 있어서는 디클라인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되는 호감에 있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스마일 페이스를 이제 포함해서 이 포멀 이메일을 보낸 그 사용자들이 친밀도에 있어서 친밀함에 있어서는 상승된 그런 레이팅을 받았어. 그런데 능력 면에 있어서는 디클라인 레이트를 받았다는 거죠. 하락 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creas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스마일 페이스는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그죠? 긍정적인 어떤 톤을 이 서면 메시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떠한 톤을 전달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땡땡땡 효과가 첫 번째 인상에 있다라는 거죠. 능력치에 있어서의 첫 번째 땡땡땡한 어떠한 효과가 outweighed, 뭐뭐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뭐보다? 혜택보다 더 크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긍정적인 거에 반대되는 게 와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어떤 톤을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그 첫 번째 능력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첫인상의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혜택보다 더 크다.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adverse가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여기서는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부터 보시면 이메일이 편지보다 편리하다. 이메일은 편지에 비해 경제적이다. 편지가 이메일보다 나을 때가 있다. 4번 편지를 쓸 때에는 격식을 지켜야 된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될지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는 used to 하게 되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방식이었어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상적인 어떤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뭘 사용해요? 대신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이메일은 시간을 절약시키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메일 메시지를 보관할 수 있죠. 그들의 컴퓨터에 다시 읽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들이 뭘 썼는지, 그들이 쓴 것을 기억하도록 또 도움도 줍니다. however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럴 때가 있었어. 어떤 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편지가 훨씬 더 나았을 때가 있다. 나을 때가 있대요. 자, 그것은 뭔가 아주 재미난, 흥미로운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편으로 편지를 받는 거에 대한 뭔가 exciting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특별함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메일보다 편지 받으면 뭔가 손편지 받으면 특별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이 시간을 내 take the time 하게 되면 시간을 할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간을 내. 그 카드를 고르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카드를 골라.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보는 건 항상 재밌다는 거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 참 재밌고요. 그 다음에 핸드라이팅, 손글씨는 타이핑보다 더 개인적인 거, 퍼스널한 것이다라는 거죠. 당신의 편지를 받는 것은 누군가를 웃음 짓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로 알맞는 건 그렇죠. 편지가 이메일보다 나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 요거의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 20번까지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